자, 해서 헤이그 비스비 우리 3조, 4조에 있는 개정사항들 같이 보고 있고요. 자, 이제 article for bis라고 해서 또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는 425페이지가 되겠고요. 해서 이제 헤이그 비스비에서 헤이그 조항에 추가로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었느냐 한번 보게 되거든요. 1항 The defenses and limits of liability provided for in these rules라고 해서 여기 이 헤이그 비스비에서 적용되는 책임에 대한 한도라던가 책임에 대한 항변 사유는 적용이 된다. shall apply 여기다 형광펜 shall apply 적용이 돼요. 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느냐? 액션 운송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액션 소제기가 그것이 만약에 계약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형사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액션이 물건의 로스나 데미지에 대한 것이라면은 그 소의 내용이 실제 톨트 형사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 운송 계약적인 것인지를 불구하고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흔히 비계약적 청구라고 부릅니다. 비계약적 청구. 해서 예를 들어서 소제기의 내용이 소제기의 성격이 민사적인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경우일 수도 있다. 대신에 그렇다 하더라도 물건의 로스나 데미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어떻다? 헤이그에서 얘기하는 책임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2항 넘어가셔서요. 2항 보시면은 그런 액션이 누구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느냐? 캐리어의 사용인, servant 혹은 agent, 대리인에 대해서 적용된 경우다라고 해도 자, 여기 shall be entitled to 형광펜 such servant or agent 그러한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규칙에서 정하는 defense and limits of liability 이 규칙에서 정하는 책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흔히 히말라야 약관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운송인이 잘못한 경우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666이라는 요 책임 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도 어떻다? 요거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거를 히말라야 약관이다라고 많이 불러주곤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제3자에게까지 늘려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얘기하고 있고요. 자, 3항은 뭐냐? aggregate라고 해서 총액이에요. 총액. 무슨 총액이냐? 캐리어한테 받는 총액과 서번트나 에이전트한테 받는 책임 한도의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에 로스나 데미지가 있어요. 이 로스나 데미지의 일부는 운송인 책임, 일부는 뭐 운송인 사용인 책임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운송인한테서도 666 받고 얘한테서도 666 받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운송인한테서 받는 금액 그리고 운송인의 사용인한테서 받는 금액 다 합쳐서 물건 한 단위당 666.67을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hall in no case exceed 여기다 형광펜 쳐주세요. 그래서 이 규칙에서 정한 책임 한도를 이 총액이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4항은 뭐냐? 4항은 마찬가지로 책임 한도의 상실인데 책임 한도의 상실을 누구한테 적용하느냐? 캐리어의 서번트나 에이전트예요. 즉, 캐리어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받는 666.67이라는 책임 한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사용인이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손해를 일으켰다? 그럼 어떻다? 666.7이라는 이 한도의 베네핏을 적용할 수 없다. 잃어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해서 4비스의 내용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뭐다? 비계약적 청구. 두 번째 히말라야 약관. 세 번째 총액은 책임 한도를 넘어갈 수 없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사용인도 책임 한도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내용.